실내 온도가 차가우면 상관이 없는데 만일 실내 온도가 좀 덥다 라고 한다면은 자, 이번 강의 영상의 조건은 뒤 휀다고요. 뒤 휀다이고 차량 자체가 무광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광으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무광 PPF로 시공을 할 거고요. 저는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추가적인 조건은 엠블럼, 레터링 등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다른 강의에서는 이제 다 제거를 하고 완전 판시공의 영상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서도 시공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혼자 작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혼자 작업할 때 필름끼리 들러붙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혹 소위 말하는 경질 필름들이 필름과 필름들끼리 붙으면 잘 떨어지기는 해요. 이게 본드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필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필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고, 자, 일단은 어느 정도 붙이셨을 때 틀 자체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작업을 하실 땐 반드시 필름의 앞뒷면을 깨끗하게 만드신 후에 작업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려요. 자, 여기에서 살짝 이렇게 여유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필름들이 뒤로 이동을 할 수 있게. 이제 윤활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너무 필름을 펄럭펄럭 들지 마세요. 좋을 거 없습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먼지의 유입을 막아야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실내 온도가 차가우면 상관이 없는데 만일 실내 온도가 좀 덥다 라고 한다면은 떼시면서도 퐁퐁을 뿌려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엠블럼, 레터링이나 엠블럼 부위를 먼저 맞춰주고 스케치링을 해주세요. 지금부터 막 이거를 막 섬세하게 막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레터링 주변부만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자세한 거는 이따가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스케치링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보통 필름을 지금 이 조건의 기준입니다. 이 조건의 기준인데 얘는 그렇게 굴곡이 심하진 않으니까 상관이에요. 좀 굴곡 심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그 틀을 잡아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놨었을 때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좁아요. 그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 표면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줍니다. 저는 1차적으로 여기와 여기 이 라인 자체를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주름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물로 고정 안 하셔도 돼요. 손의 지혈만으로도 고정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물로 쓰셔도 되고요. 충분한 윤활이 있는 상태에서 끝 지점부터 고정을 스케치링을 해주세요. 나는 솔루션을 좀 강하게 타는 타입이다 라고 하시면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고정을 하시고 하시면 편합니다. 자, 나머지 이렇게 표면이 잡혔죠? 자, 이 정도 주름이 있다고 해서 또 떼가지고 막 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머지 윤활은 항상 넉넉하게. 자, 이것도 이 표면에 맞춰서 펴주세요. 저는 지금 여기와 여기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내리면서 가되 이 윗부분이 너무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고정. 그러고 나서 저는 여기를 펴줍니다. 자, 어느 정도 틀이 맞춰졌다 싶으면은 진행하세요.
이렇게 막 주름이 있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주름이 있어도 다 잡힙니다. 잡힐 것들은 다 잡힙니다. 이렇게. 자, 지금 여기가 지금 마른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마른 상태잖아요. 이거를 다시 들어서 하셔도 사실 상관없는데, 드는 상황이 안 된다, 들면 스탑라인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잔존에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주시면 깨끗하게 다 되죠. 그리고 이거 안 붙는다고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긴 해요, 무광은. 근데 유광 같은 경우에는 스탑라인이 생길 수 있으니까 최대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먼지가 혹시라도 발생이 되면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성형 틀을 잡아놨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들었잖아요, 지금. 만약에 주유구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유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솔루션을 일정 세척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틀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고 나면 주유구 부분 때문에 여기가 계속 솔루션이 흘러내리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어 손잡이 부분 할 때, 도어 캐치할 때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주름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잡힙니다. 다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자, 이렇게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뜨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도 산이 생겼네요. 여기도 산이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떼고 당겨줘야 되나요? 아니요. 이렇게 다 잡힌다라는 거. 일단 잡아주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고 오느냐, 그거는 아니고 일단 가운데 부분, 그냥 중간중간을 제가 고정을 합니다. 당연히 주름 없게 잡아준 상태에서 중간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당겨주지 마시고 텐션만 이렇게 살짝 휘어서 잡아주시고, 나머지 살짝 펴내듯 여기 끝을 잡고 당기지 마시고요. 여기를 잡고 당기셔야지 여기 텐션을 주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만들고 뒤에는 단순히 그냥 부착이 돼서 끝내버리는 상황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부터 스키징을 하시는 것보단 끝에 전에서 스키징을 하시면서 반대로 가세요. 그래서 여기 스탑 라인이 생겼는지 생기지 않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생기지 않았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주시고, 만일 내가 조금 지체돼서 스탑 라인이 생겼다 그러면은 더 지체되기 전에 살짝 들어서, 이 경계면이 여기거든요. 어쨌든 그 경계면을 흐트러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물을 뿌리고 있지만 이 물이 아니라 솔루션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본딩이 스탑라인이 생긴 그 지점들을 흐트러뜨려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스키징을 딱 여기 정도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밀다 보면 따닥따닥 소리가 나요. 그런 경계선에 도달을 했었을 때 그 방향대로, 경계선의 방향대로 밀어줘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제일 늦게 민 곳이지만 스탑라인이 생긴 것 자체를 아예 없앤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틈새에 칼을 넣고 커팅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항상 커팅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당연히 일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쩔 수 없죠. 근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해서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이 판넬이 이 칼날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 휀다가 기스가 나겠죠, 안쪽에. 근데 너무 이렇게 세우는 것도 여기가 깎여갈 수가 있어요, 끝쪽이. 그렇기 때문에 살짝 얘를 들여보세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낭떠러지가 들어가는 각대로 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칼날 자체를 그렇게 같은 각으로 가주세요. 같은 각으로 가서 딱 그 틈새만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칼날을 많이 빼지 마시고 딱 그 정도만. 여기 하는 방식은 여러분 이게 기술자분들마다 스타일이긴 한데, 요새 이거를 줌을 막 당겨가지고 이 부분만 릴스나 쇼츠 영상으로 막 보여주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세요. 사실 어느 게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없어요. 문제만 안 되면 돼요. 문제만 안 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기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보기 좋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것들이면 사실 그게 올바른 정답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마감 방식도 다 달라요. 저는 웬만하면 AS가 나지 않고 겉에서 봐도 깔끔해 보이고 문제가 없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마감 스타일의 모습을 선호를 합니다. 항상 마무리는 가운데를 눌러주시고, 눌러준 방향 옆쪽으로 필름을 퍼뜨려가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마스킹을 안 한 두 번째 이유, 뭐 바빠서도 그렇긴 한데, 시간 관계상도 그렇긴 한데, 자, 마스킹을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하이그로시야. 하이그로시인데, 자, 그럼 이게 지금 막 쩍쩍 달라붙게 돼요. 그러면 문을 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막 여기 지금 막 달라붙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세척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을 열기가 힘듭니다. 저는 약간 템포라기보단 규칙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마디를 끊어서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 여기 곡을 점점 들어가면서 잡아줘요. 그리고 나서 다 들어갔으면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러면 놓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이렇게 막 들어가다 보니까 알게모리가 내가 놓치는 구간이 생겨요. 왜? 내가 알게모리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 스퀴징 헤라 부분이 가운데가 살짝 이렇게 굴곡이 생기면서 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면서 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 둘, 셋, 한 뼘 기준식으로 해서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게 뭐죠? 이 구간은 다른 거 없어요. 왁구만 잘 맞추셨다면 이제 이렇게 빨간 헤라로 넣어주시는데, 자, 모든 레터링이나 엠블럼은 그 사이에 틈이 있어요. 왜냐면 플라스틱과 양면 테이프가 붙기 때문에 약간의 틈이 생기거든요. 살짝 벌려주시면 그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니만큼 뭔가 조금 공기포 같은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말라서. 그런 애들은 살짝 띄워서 폰기를 없애주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빨간 헤라를, 플라스틱 헤라를 사포로 곱게 갈아서 사용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작은 우레탄 헤라를 만드셔서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항상 마지막은 물기를 닦아서
표면에 내가 놓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보는 게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열 처리를 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체크를 하지 않으시고 열 처리를 바로 주게 되시면 이미 필름은 완벽하게 다 붙은 상황에서 수정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나서 열 처리를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